이번 시간에 우리 2024년 상시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작업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분석 작업에 보게 되면 이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정렬하고 이제 통합에 대한 그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왔을 때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지시사항이요.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용해서 재활용 센터라는 ACCDB 파일, 요 파일에 보게 되면 우리 센터 관리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에서 우리 지역이다, 우리 운영 구분이다, 우리 면적이다, 우리 보유 차량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4개 열을 이용해서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래요. 그때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요.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설정하래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문제 그림부터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평균 면적이다, 평균 보유 차량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각각 값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면적하고 보유 차량이라는 이 필드를 우리가 이제 값에다가 가져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행이라 그랬는데 왼쪽에 보니까 지역이 들어있고 이 지역이 마산이다, 부산이다, 울산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을 우리가 행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우리 열이라 그랬는데 우리 열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니까 이제 운영 구분 모두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운영 구분이라는 거는 이제 필터로 사용하는 거죠. 해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은 우리 필터 하나, 행 하나, 값 2개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면적하고 보유 차량을 값으로 이제 사용하면 되는데 그때 둘 다 이제 평균 값으로 그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에 시작하는 그 위치는 행과 열이 만나는 곳이라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제 열이 없으니까 행이 시작하는 그 위치요. 그 위치가 우리 이제 A의 3번 셀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A의 3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는 그 위치가 A의 3번 셀이니까 A의 3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는 ACCDB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데 문제에서 어떤 열들만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열이 지정이 됐으니까 우리가 데이터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야 되겠죠. 해서 데이터는 요 메뉴를 찾아가고요. 맨 앞에 보게 되면 우리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가져오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죠. 해서 데이터 가져오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기타 원본에서 이곳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우리 이제 ACCDB 요 파일을 가지고 올 건데 얘는 MSXX 데이터베이스니까 MSXX 데이터베이스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쿼리 마법사를 사용할래? 우리는 사용해야죠. 이곳에 체크 표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라 이렇게 뜨는데 우리 지금 기출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이 파일에 들어있는 그 해당 경로를 찾아가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C 드라이브 찾아가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길벗 커마 1급 총정리해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기출문제 풀고 있으니까 기출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우리는 지금 1회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1회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파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재활용센터.accdb 요 파일을 이용하래요. 요 파일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쿼리 마우스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열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고, 지금 이곳에 보니까 우리 테이블명 센터 관리라는 그 테이블에서 그랬는데 우리 테이블명이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요 앞에 여기 더하기 표시 있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그러면 요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모든 필드, 모든 열들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나타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한 요 4개 열을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요 4개 열만 우리가 가지고 가면 되겠죠. 해서 우리 지역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운영 구분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면적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보유 차량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문제에 제시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4개 열만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되겠죠. 해서 다음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커리 마법사에서 데이터 필터할 수 있게 뜨는데 문제에서 특별한 지상이 없습니다. 없으면 그냥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해서 다음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이번에는 정렬 순서를 지정할 수 있게 뜨는데 문제에서 특별한 지상이 없으니까 또다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돼요. 해서 다음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이제 마침하고 떴죠.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거를 우리는 엑셀로 이제 데이터를 되돌려야 되니까 얘가 이제 선택된 그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마침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마침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대화 상자가 떴죠. 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터 작업한 거를 우리가 어디다가 표시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거죠. 해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데이터가 들어갈 그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뜨는데 우리는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A의 3번 셀부터 시작한다. 그걸 이제 파악해서 A의 3번 셀을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A의 3번 셀이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나면 지금처럼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떴고요.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온 그런 이제 필드들을 각각 이제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시그마 값이다 이곳에다가 각각 이제 드래그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 다시 한번 더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의 값으로 이제 사용이 된 거는 면적하고 보유 차량의 평균 값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행으로 이제 사용되는 거는 우리 지역을 이제 행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운영 구분은 우리가 이제 필터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각각의 값들이 표현이 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그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운영 구분이라는 거는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필터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이라는 거는 행에다가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면적하고 보유 차량 그거 이제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되는데 면적 쭉 드래그해서 시그마 값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고 그리고 보유 차량은 우리 면적 밑에다가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되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면적이다, 보유 차량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놨어요. 이렇게 값에다가 2개 이상의 열을 우리가 갖다 놓게 되면 시그마 값이라는 게 얘가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이 시그마 값이라는 게 지금 열에 들어가 있죠. 열에 들어가 있으니까 면적이다, 보유 차량이다 이런 게 열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이런 면적과 보유 차량이 행 방향으로 나타났잖아요. 해서 이곳에 들어있는 이 시그마 값이라는 거를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행에다가 갖다 놔주면 돼요. 해서 시그마 값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 지역 밑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게 되면 문제 그림처럼 면적이다, 보유 차량이다, 면적이다, 보유 차량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면적하고 보유 차량은 지금 우리 거는 합계로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지만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 평균으로 다 돼 있었죠. 이 값들도 우리가 이제 평균 값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면적 값이 지금 여러 개가 떴는데 이런 값들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값 요약 기준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평균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바꿔주면 돼요.
그랬더니 면적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평균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보유 차량도 똑같이 이제 바꿔주면 돼요. 보유 차량 값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값 요약 기준에 여기서 이제 평균 클릭이요. 평균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유 차량의 평균 값들로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변경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 전부 다 이제 설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때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이미의 셀을 아무거나 선택해주고 맨 위에 이제 메뉴를 보게 되면 이제 디자인이라고 있죠. 디자인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맨 앞에 보면 우리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바꿔줄 거니까 보고서 레이아웃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달라 두 번째 거 요거 이제 클릭하면 되겠죠. 해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개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지상은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지역이라는 그 필드요. 지역 필드는 우리가 지금 행으로 가져다 놓은 이 필드를 보고 얘기하죠. 이 필드는 산이라는 그 글자로 끝나는 그 데이터만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 지역이라고 되어 있고 이곳에 이제 목록 단추가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뜨는데 그때 우리 이제 레이블 필터요. 우리 각각의 이제 제목마다 이제 필터를 걸 거니까 우리가 이제 레이블 필터 이곳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우리 이제 산으로 끝나는 그 데이터 그랬으니까 우리 끝 문자라는 거 있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레이블 필터 지역이라고 이렇게 뜨고 끝나는 그 문자를 어떤 글자로 할 건지 우리가 직접 써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산이라는 그 글자로 이제 끝나는 그 글자, 그 데이터들만 표시할 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해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역명들 중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산으로 끝나는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요 이제 지상도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 이제 지상 보니까 면적하고 보유 차량이요. 면적하고 보유 차량은 우리 지금 값으로 가져다 놓은 이 데이터들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 데이터의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에 우리 셀 서식에 들어가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지정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면적 그 데이터를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봤을 때 이 데이터들은 지금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보유 차량의 그 데이터를 봐도 지금처럼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면적 먼저요. 면적 데이터가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값필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값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값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뜨죠. 문제에서도 값필드 설정에 우리 표시 형식을 바꾼다 그랬죠. 해서 여기서 표시 형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뜹니다. 문제에서도 값필드 설정에 셀 서식을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이제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라. 그러면 우리가 범주 중에서 우리 숫자라는 게 지금 여기 있죠. 해서 숫자라는 거 요거 찍어주고 우리 이 데이터에 대해서 소수 자릿수를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요것만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셀 서식 다 바꿨으니까 여기서 또다시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싹 다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보유 차량도요. 보유 차량도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값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해 놓고 여기서 이제 표시 형식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랬더니 셀 서식하고 떴죠. 그때 우리 범주를 숫자로 이렇게 맞춰주고 그때 소수 자릿수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이렇게 이제 설정해주고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그러면 우리 이제 표시 형식 다 바꿨으니까 여기서 또다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전부 다 이제 값들이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요 지상도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상 보니까 각 항목 다음에다가 빈줄이 이제 삽입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우리 거를 보게 되면 마산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산의 데이터가 지금 요만큼이 있고 바로 밑에 붙어서 부산이 표시가 되고 또 바로 밑에 붙어서 울산이 표시가 됐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전체 평균하고 얘도 이제 바로 밑에 울산 바로 밑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는데 지금 각 항목 다음에다가 빈줄이 삽입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곳 중에서 임의의 셀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우리 메뉴에 이제 디자인에 보게 되면 우리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빈행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빈행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요. 각 항목 다음에 빈줄을 이제 삽입해 달라.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빈줄이 삽입이 됐고 여기도 이제 빈줄이 그리고 여기도 이제 빈줄이 이렇게 각각 삽입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이제 문제 풀었죠.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었으면 내가 지금 작성한 이 피벗 테이블과 문제 그림상에 나와 있는 그 피벗 테이블이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싹 다 이제 확인해 줘야 돼요. 자, 운영 구분은 모두가 맞는지 요거 이제 확인해 주고요. 지역에 마산이다, 부산이다, 울산이다. 그리고 맨 밑에 전체 평균 면적이다, 보유 차량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맞나 안 맞나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요런 이제 제목들 전부 다 이제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 그리고 이곳에 나타난 이런 값들도 맞나 안 맞나 싹 다 이제 확인해 줘야 돼요. 그리고 빈행 그거 이제 삽입했죠. 빈줄을 삽입했으니까 그 위치도 지금 요 위치가 맞나 안 맞나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확인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이제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표 1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고 표 2번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정렬 기능을 이용하래요.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이 행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우리 접수 번호다, 종류다, 기간이다, 숙박비다, 교통비다, 식비다 요 순서대로 이제 정렬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행에는 지금처럼 표 1번에 이렇게 이제 우리 제목들이 쭉쭉쭉 써져 있죠. 그때 이 제목과 문제상에 나와 있는 이 제목의 순서가 달라요. 근데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이 순서를 봤을 때 얘가 오름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지읒이 있고 지읒이 있고 기역이 있고 시읒이 있고 기역이 있고 시읒이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제 만들어서 정렬을 이제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 행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하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 표 1번에 들어있는 이런 데이터를 중에서 임의의 셀을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정렬 및 필터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정렬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표 1번이 이렇게 이제 범위가 지정이 되고 정렬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우리 정렬 기준을 이제 찍어 보면 지금처럼 기간이다, 종류다, 숙박비다, 식비다 하고 이런 이제 제목들이 쭉쭉쭉 표시가 되어 있다고요. 지금 이 상태로 이제 정렬하게 되면 우리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각각의 이제 데이터들마다 그렇게 이제 정렬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행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제목들에 대해서 이제 정렬할 거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옵션을 이제 바꿔줘야 돼요. 해서 옵션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방향, 정렬할 그 방향을 우리가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간부터 시작해서 종류다, 숙박비다, 식비다 라고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을 시켜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 요걸로 이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고 우리가 이제 정렬 기준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몇 행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할 건지 그걸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는 이 행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시킬 거죠.
해서 이 행을 기준으로 해서 요 순서대로 이제 정렬을 해야 되니까 맨 뒤에 이제 정렬 오름차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한번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우리가 사용자 지정 목록 요걸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사용자 지정 목록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이 사용자 지정 목록에 없다고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목록을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해서 새 목록 얘가 이제 선택된 그 상태에서 목록 항목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 요 순서대로 우리가 그대로 쉼표로 구분해서 입력해 주면 돼요. 해서 맨 처음에 이제 접수 번호 컴마 그 다음에 종류 컴마 기간 컴마 숙박비 컴마 우리 교통비 컴마 식비 하고 이렇게 요 순서대로 우리가 여기다가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입력한 거를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 요 단추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입력한 그 내용이 이렇게 이제 목록으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된다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2번 행 2번을 이 순서대로 내가 지금 지정한 이 순서대로 이제 정렬해 달라 그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맨 앞에 이제 접수 번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종류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간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숙박비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교통비 식비 요 순서대로 이제 정렬된 게 맞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정렬기는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니까 우리 통합 기능이요.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2번에 H2번에서 J7번 그 영역이요. H2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J7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각각 이제 종류별로 숙박비의 이제 최대값 그리고 교통비의 이제 최소값 이 두 가지를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우리가 표시할 게 종류도 이제 표시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곳에다가는 우리가 숙박비를 표시해야 되고 그리고 맨 뒤에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제 교통비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제목 먼저 써야 되겠죠. 해서 종류라고 쓰고 그 옆에 숙박비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교통비하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숙박비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이제 최대값을 우리가 계산해서 표시해야 되고 교통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해서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때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냐?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이만큼을 이제 범위로 지정한 다음에 문제상에서 숙박비의 최대값을 구해라 요게 먼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주면 각각 이제 종류별로 싹 다 이제 최대값이 다 구해지겠죠. 우리 교통비까지 전부 다 최대값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교통비의 최소값을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또다시 이만큼 이제 범위로 지정하고 교통비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이곳에다가 구했던 그 최대값마저 최소값으로 그렇게 이제 바뀐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냐? 일단 전체 범위를 싹 다 이제 지정하고 일단 최소값을 먼저 구해요. 그러면 숙박비도 최소값, 교통비도 최소값, 그렇게 최소값이 다 구해지겠죠. 그 상태에서 이만큼 다시 범위로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버리면 요 뒤에 있던 이 범위는 우리가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최소값으로 있고 그리고 요만큼만 범위로 지정해서 우리가 이제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숙박비는 이제 최대값이 계산이 되겠죠. 요렇게 이제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 이제 범위로 다 지정해 주고 우리가 통합을 할 때는 데이터란 요 메뉴에 우리 데이터 도구에 보게 되면 통합이라고 있죠. 통합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통합 대화 상자가 뜨는데 우리는 최소값을 먼저 계산할 거라고요. 해서 사용할 함수를 우리가 최소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참조할 그 범위요. 우리가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게 종류부터 나타낼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제 참조 범위를 여기 A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전체 범위를 다 잡아버리면 내가 결과값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곳에 첫 번째 열의 종류이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을 범위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종류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 범위를 싹 다 이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결과값으로 나타낼 게 그때 이제 첫 번째 열의 종류니까
우리 B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싹 다 참조 영역으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해서 우리 참조 이곳을 한번 클릭해주고 B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맨 마지막 데이터까지 요만큼의 영역을 내가 참조하겠다. 그렇게 해서 요만큼의 범위를 지정해줘야 돼요. 표 1번이 우리 맨 앞에 A열, 우리 접수 번호가 있다고 해도 얘는 이제 빼고 범위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조 영역을 이렇게 지정했으면 이 영역을 이제 추가시켜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가 버튼만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영역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그때 이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레이블이요. 사용할 레이블은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해서 통합을 해달라.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각각 이제 우리 종류별로 이렇게 이제 우리 숙박비와 교통비에 대해서 싹 다 최소값이 먼저 계산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만큼 범위를 다시 지정해서 숙박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종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다시 범위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고 또다시 이제 통합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통합에서 클릭이요. 이번에는 우리 최소가 아니라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사용할 함수를 최대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돼요. 참조 영역은 아까 우리가 이미 설정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됐고요. 사용할 레이블도 그냥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된 대로 그냥 놔두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제 숙박비는 최대값으로 싹 다 이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통합 기능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분석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에서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우리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통합을 할 때 요게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죠. 왜? 문제에서 숙박비의 최대값 구해라, 교통비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종류별로 이제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만큼을 범위 잡고 최대값을 다 구해버리면 그 다음에 교통비의 이제 최소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그때 교통비하고 종류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위를 어떻게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전체 범위를 잡고 최소값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요만큼 범위를 지정해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줘야 되더라. 그리고 우리가 맨 첫 번째 열로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게 종류니까 우리 참조 영역, 참조 범위를 지정할 때도 종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 요거 이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렬 기준에서도 우리가 이 행을 기준으로 아까 정렬을 했죠. 그때 옵션을 이제 바꿔줘야 된다. 그것도 이제 잘 기억하고 있어야죠. 이렇게 해서 우리 분석 작업에 있는 문제를 싹 다 이제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 때는 해설 같은 것들을 전혀 보지 않고 혼자서 문제만 딱 보고 문제를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